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한번 심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행위. 그 다음에 이제 재량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재량행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정법에서는요, 원칙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뭐냐면, 행정청이 어떤 권한을 기속,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속행위는 자유의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법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부연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학파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고전학파가 있고, 고전학파. 그 다음에 근대학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대학파. 뭐든지. 모든 법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뿌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행정법을 공부하지만은 다른 법도 있죠. 우리가 행정법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면 다른 법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합니다만 이 가운데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칩시다. 행정법이 있다면 행정법을 주변에 있는 학문이 많단 말이에요.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형사소송법도 있고 형소법, 그 다음에 형법도 있어요. 형법.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교정학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톱니바퀴가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5가지, 6가지 이제 법학을 완전히 섭렵했습니다. 중요한 법학은 다 섭렵하고, 법철학까지, 그 다음에 교정학까지 이제 섭렵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고전학파는 의사가 말이죠. 의외로 의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근대학파는 의사가 자유롭지 못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전학파에서는 특별한 어떤 제약이 없어요. 환경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오면서 산업혁명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원자폭탄이 발생하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람이 자유의사가 이제 침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유의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길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원칙은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자유의사가 있는 겁니다. 저 행정청이 어떤 처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기속행위는 뭐냐면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이건 간에 옛날에 뭐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꼭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그 문제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속행위 재량 교재를 보시면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바뀌었다. 최근엔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보면 아시겠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개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바뀐다. 이런 측면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정의하자면 그 교재 보시면은 이 기속행위는 법에 엄격히 구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속행위는 법에, 결국 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게 과학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사회가 굴러가는데 이 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법에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구속. 이거를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재량행위는 법의 구속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이 구속되는 것이 완화되는 거다. 완화. 아시겠죠?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속행위가 아닌가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징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험이 꼭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자, 국유재산에서 시험이 딱 세 문제가 나옵니다. 파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재량이냐, 기속이냐, 요걸 물어봐요. 주로 이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했을 때는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즉 뭐냐면 기속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변상금까지 반드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꼭 시험에 출제되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 자,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라고 있습니다. 자,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처분성이 없다. 알았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에서 이제 문화재가 있을 거예요. 문화재. 그렇죠? 문화재를 지정해달라. 그 다음에 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화재를 지정해 주세요. 반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처분성 없어요. 그러나 문화재를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은 딱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다. 모든 것은 디테일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최근에는 이런 다른 분야 이 부분과 비교 분석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행정법은 여러분들 이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기 영화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신양명의 초석은 될 것이다.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건축 허가가 되겠죠. 이 건축 허가는 반드시 기속행위입니다. 건축 허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약사법상 변경 행위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부금품 모집 허가 같은 거. 그다음에 현역 병 입양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개병제입니다. 강제 징집제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 젊은이들이 지금 줄고 있죠.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 23만 명 정도 태어나는데 사망은 3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 있다가 우리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남한의 인구는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줄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은 20억까지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중국이 20억이고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또 명심해 주세요. 바로 코앞에 어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100년 대계 나아가서는 뭐 500년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 국토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허가 같은 경우는 예방적 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허가가 지금 기속행위라고 했죠. 허가는 예방적 금지 해제입니다. 예방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 이런 얘기죠. 자, 이 사실 우리가 행정법에서 하이라이트가 허가입니다. 허가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거의 뭐 허가를 위해서 행정법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뭐 대부분 다 건축 허가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이다요, 다 그죠? 다른 거 문화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특허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이 건축 어떤 행위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재량행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량행위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입니다. 이 재량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요거는요 특허로 지금 우리가 균형하고 있습니다. 특허. 즉 뭐냐면 특허는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드렸다시피 특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량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도로점용 허가가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게 특허인데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경우는 대천 해수욕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3대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그 다음에 대천 해수욕장,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게 명사심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이 흥남이죠. 흥남 함흥 쪽에 있는 거. 사실 우리나라 바다는 그쪽이 제일 아름답다 그러는데, 거기를 우리가 못 갑니다. 그 당시에 뭐 명태어장이라고 있죠. 그쪽은 명태어장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요.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법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재건축.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재건축. 자,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건축 개량조합,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리모델링.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바로 이제 설권행위다. 특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건축 개량조합은 특허입니다. 따라서 이 특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바로 재량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재량. 기속이 아니다. 이런 거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100% 나오는 것은 이거죠. 국유재산 매각신청 반려행위와,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그죠? 이것은 특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째 보시면은 형질 변경. 요즘에 너무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자제하지 않으면 환경 침해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충격적인 건데 강원도 쪽에 보면은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거기다가 정말 뚱딴지 같이 건물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사람 한 명도 안 살아요.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 앞에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많이 져 있는데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다못해 서울대학교 분교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져놓고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누군가 분명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사람 수요자도 없는데 거기다가 많은 시설을 투자했다? 결국 뭐예요?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걸로 가는 거죠. 내 피와 땀이 정책이 잘못돼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만큼 행정법을 행정을 잘 모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자, 경제학자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언 많이 했지만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전혀 좋아진 거 없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학자, 물론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잘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군사 전문가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탁상공론, 그 다음에 좌중관청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 교수들도 보면 순 엉터리가 많죠. 하나 경제적으로 제대로 한번 예상한 적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실물 경제도 좀 알아야겠다. 이게 이론 경제만 팽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서 이 재래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래야지 뜬금없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이 매우 중요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보시면요. 이 재단법인 변경 허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자, 재단법인인데 요것도 이제 재량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 예발 기준 지정 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잡스러운 거는 너무 거기다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이 예외적 승인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서두에서 그것도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시험에 출제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외적 승인,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예외적 승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허가의 일종입니다. 허가의 일종이다. 그렇지만은 허가와 같이 어떤 기속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재량행위랍니다. 재량. 이 재량이라는 것은 판단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행위. 알았죠? 근데 예외적 승인을 법적 성격은 뭐라 하냐면 예외적으로 억제했던 거죠. 억제했던 것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치료 목적 아편 사용화가 있죠.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너무 많이 느꼈을 때 결국에는 이 마약 있죠. 아편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핀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사람도 이 사기,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이제 몰핀 같은 걸 맞을 수가 있지. 집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합니다. 제 주변에도 집에서 운명하신 분들 보면은 차마 눈뜨고 못 봅니다. 그 임기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참 비애 그걸 볼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치료 목적 아편 사용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거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 구역 내 건축 허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그린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안 되고 이게 만약에 환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옛날에 보면 한남동 쪽에 있죠. 한남동에 이제 이 단국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근방이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개발돼 가지고 뭐 난리 났죠. 바로 이제 한강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 알았죠? 재량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계획 내 건축 허가 이 지방자치단체들 보면은요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에 LH 사건이 있었죠. LH 사건에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을 빌미를 해가지고 이걸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산인데 어떤 시장이 말이죠. 여기다가 무슨 뭐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가라든가 허가를 누가 관장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평당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가던 산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택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 갈 것 같아요? 평균 500에서 1000만 원은 간단 말이에요. 500 이상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겁니다. 돈벼락.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각 서로의 삼각 철의 삼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건축회사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짜죠. 짜가지고 이런 투자를 한다는 거. 이걸 LH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랜드하우스 사건인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똑똑한가 합리적인 것 따라서 요거를 재량항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네 안 돼 하고 아무리 로비가 들어와도 너네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을 보시면은 8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8번입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터키탕 영어허가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이 교육시설 옆에 뭐 술집이랄지 아니면 뭐 유흥업자가 이렇게 두르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가까이 이제 지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쪽에 이제 물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라는 어떤 국가를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도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체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우리나라 고유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랄지 어떤 이런 풍류 같은 것도 나이가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술 같은 거 이렇게 구하기 쉬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의 터키탕 영업허가가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거긴 별표 5개 치시고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가 유기장 영업허가도 이제 재량행위입니다. 유기장. 지난번에 제가 유기장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당구장이죠. 당구장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종전에는 우리 좀 젊어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점점 시대가 바뀌니까 당구장 같은 것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2015년 넘어가니까 또 당구장이 또 부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다 거의 다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참 운명의 장난인가 뭐라도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급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에 연구를 안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걸 끊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 걸음 한 거 나가다 보면은 정상을 내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사실은 좋은 나라입니다. 본인만 노력하면 다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 선거 있지만은 대통령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민이 되는 겁니다. 서민. 국민이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유권자가 4,77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권자가 대부분 다 서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량. 아까 공유수면 매립했고. 그 다음에 도로 조명화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도 이것도 재량행위다. 다음으로 광업법상 토지보상. 자, 토지보상 같은 것도 재량이라는 겁니다. 자, 토지보상. 바로 공토법이죠.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토지보상법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토지보상에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자죠.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일탈 남용 같은 게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7조로 간다고 그랬죠. 이 21조. 자, 이거는 좀 약간 관련이 없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일탈 남용은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 자, 우리 판례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있다. 구별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행정소송법 제27조로 갑니다. 27조로 가가지고, 법원은, 레파터리,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요겁니다. 알았죠? 꼭 시험에 출제되겠고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간 집중을 하시고 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량행위냐 뭐 기속행위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재량의 일탈 남용권을 부정한 걸 보세요. 자, 4번 보세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해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자, 남녀 성별을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로 하면 알게 되는데, 만약에 종전에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성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낙태 같은 걸 했었어요. 종전에. 자, 이것은 누구 책임이다? 의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윤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 직업이 의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항상 도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태안 유조선 기름 누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허를 이제 취소한 사건이 있었죠. 자, 태안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태안반도에 있는, 사실 태안반도가, 여수하고, 그 다음에 저쪽, 고흥, 그 다음에, 뭡니까? 저쪽, 거제도, 한려해상공원 못지않게 이 태안반도 쪽에 엄청나게 이 아름다운 그 풍광을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그 바다가 다 오염된 거예요. 돌 같은 거 있죠, 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죠. 가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다 닦은 겁니다. 다 닦아가지고 기름을 수거해가지고 이랬었어요. 저도 그쪽을 가끔 갔었는데 태안 그 유출 사건 때 무슨 오징어라든가 무슨 뭐 낙지라든가 문어 같은 것이 쌌어요. 왜 쌌냐면 먹어보니까 기름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가.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상당히 세월 흘러서 지금 가보면 기름 냄새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 선장에게 면허 취소를 한다든지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다. 행정법도 판례가 한 60, 7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조문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 그거를 모든 것을 여기다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량권이 만약에 재량 부당에 대해서 행정소송, 재량이라든가 이런 행정소송에 만약에 일탈 남용도 아닌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의 의미가 뭐냐면 재량행위가 위법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 부당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또 제가 이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이제 10일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침익적 행정처분이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행정행위가 수익적도 있고 침익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침익적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는 것은 법률 유보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수익적인 경우는 좀 더 이 해석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런 측면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같은 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회계 처리 같은 거 할 때 부정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보조금을 많이 타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농사도 안 지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1헥타르당 1년에 한 200에서 300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10헥타르를 내가 농사를 대신 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3천만 원 그냥 자기가 먹는 겁니다. 국가 돈을.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는지도 않는데 만약에 100헥타르를 내가 짓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3억입니다. 3억. 그걸 내가 먹는 거죠. 왜? 내가 농사 짓지도 않는데 내가 진다고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 보조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히 유류겠죠. 근데 내가 거짓말 했다. 근데 국가에서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이것은 반드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처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속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지금 이 교재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야 앞니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과 무슨 생활 환경 이런 거를 침해했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또 강조드렸지만은 환경적인 측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파트. 첫 번째가 환경을 침해할 수 있을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경 침해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법적 근거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환경 침해에 대한 환경을 침해할 때 건축 허가 같은 거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재량이라는 겁니다. 재량. 즉 거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그린벨트라든가 뭐 블루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을 재량껏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에서 과실이 나와요. 과실범. 이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예견 가능성. 그 다음에 결과 회피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뭐라고 처음에 나왔냐면, 이 과실, 물론 고의라는 개념도 있죠. 고의. 이 고의라는 개념도 있는데, 영어로 하면 뭐 독일말 하면 압스위트라고 그럽니다. 압스위트. 이 고의라는 개념과 과실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고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형법성에서도 뭐 미필적 고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확정적 고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실한 개념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환경 침해가 있을 땐 과실의 경우도 처벌합니다. 이때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을 이루는 요소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근데 뭐라고 처음에 나왔습니까?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틀렸죠? 회피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회피 가능성은 바로 뭡니까? 비난 가능성을 뜻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행정법 잘하려면은 다른 톱니바퀴도 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행정법이라는 이 과목만 돌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톱니바퀴, 예를 들어서 헌법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형법, 형수법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구든지 몰라도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요. 지금 점점 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로스쿨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당장 뭐 사회 나와서 돈 벌 생각 가지고 누가 학문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종전에는 무슨 뭐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학자가 된다 이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곧바로 뭐 로스쿨도 안 갑니다. 곧바로 저 노량진이나 이쪽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유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자기 나름대로. 그죠?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자기가 어느 정도 학문의 경지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죠?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생각을 갖고 오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든가 어떤 뭐 이 생활 환경, 자연 환경이죠. 환경은 두 가지겠죠. 자연적인 게 있고 생활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내가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재량과 기속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